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칭찬 듣고 나오면 자해 안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해는 기도원 약발이 보통 한 4월 정도 가는데 4월 후부터 또 다시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자책과 자학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거는 비싼데 사흘밖에 안 가는데 기도원은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싸요. 그렇죠. 네. 약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저 진짜 이 사연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네. 이거는 진짜 네가 힘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네가 자책하는 거 자해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트칼 살 때 꼭 신분증 확인시키면서 정부가 잘 관리해 주겠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나 이런 도구들을 규제할 때 신분증 다 등록시키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 애들이 카트칼 안 쓸 것 같아서. 안 쓸 것 같아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참 잘하는 일인데 대체 택배 기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박사님, 정부가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1월 12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택배 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 시간 등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택배 기사가 엄청나게 전문적이고 또 이 직무 분석을 통한 작업 시간을 파악을 해야 될 정도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라는 걸 정부가 인정했다는 이야기네요. 이걸 법제화시키고 이런 정부의 규범 안에 들어오려면은 보통 이렇게 알아봐서는 안 되고 심각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택배 기사 대신에 네. 뭐 예를 들면 마트 뭐 계산대 직원 그렇죠. 또는 택시 기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간호사 다 들어갈 수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떤 특히 상당히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름 다 갖다 놓으면 저 내용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시죠? 놀랍네요. 놀랍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이, 진짜 우리나라 정부는 한 큐로 모든 근데 저런 거를 다 이 노동 뭐 경제 경영 박사들이 저렇게 다 만들어요. 그렇죠. 교수님들 많이 저런 거 제시하시죠. 예, 아니 일단 용역을 받으면 저런 제안을 만들어주는 찍어줘요, 게 이렇게? 찍어주죠. 그러니까 도장 올 찍어줘요. 때마다 저 앞에 있는 주어가 되는 직업 기준만 바꾸고 정부 자문에 응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 택배 기사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런 이 장관한테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박사 있는 인간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야, 아무나 이런 제안이나 조언을 이 용역 장관한테 주겠어요? 따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정부의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 네, 6개입니다. 6개나. 택배사별 자동화 설비 유무, 평균 배송 거리 등 여건을 고려해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지금 택배사별 자동화 설비 유무 평균 배송 거리 등 여건을 고려해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그 말은 택배사마다 택배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택배 기사나 택배 로봇 같은 거를 보낸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보다는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량이 쏠리는데 그거를 자동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택배 기사가 이렇게 하나씩 빼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요. 아니 그거는 모든 일에 우리 방송은 그러면 이 노동 강도가 없어요? 세죠. 그러면 방송을 할 때 자동화 설비를 해가지고 모든 원고와 모든 음향 조절 모든 이미지 이거를 자동화하고 평균 방송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하루 최대 작업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을 정해야 된다 이러면 KBS, MBC, 난리 SBS 나죠. 어떻게 될까요? 난리는 아주 뒤집어지죠. 왜요?
아니 뭐 이거 찍어내려면은 뻗치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게. 규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뭐 KBS나 SBS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직원이라도 할 수 있지. 직원이니까 고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택배사에 이 택배 기사가 택배사에 고용된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닌데- 거의 개인 사업자처럼 단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소예요 지금?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 기사의 토요 휴무제로 주 5일 작업 확산 유도. 저것도 지금 말이 돼요? 택배 기사는 뛰는 만큼 돈 버는 사람인데 그렇죠. 노사협의로 지금 택배 기사를 고용도 안 하는데 무슨 노사협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지금 드디어 이제 열불 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물량이 많이 발생하면 택배 기사 요구로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 구역 조정 등 조치를 한다. 아니 택배 기사는 물량이 많은 만큼 내가 돈 버는데 저는 돈 벌기 싫어요. 저는 작게 돈 벌고 편안하게 살래요. 그리고 저는 많은 지역을 택배하는 거는 더 싫어요. 우리 이웃집에만 택배할 이렇게 한다고요? 미친놈들이네.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 담당 구역 외에는 우리 구역 아니에요. 경찰들이 되게 그런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관할 구역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짓을 지금 택배 기사한테 적용하는데 택배 기사를 공무원화 시키기로 혹시 이야기한 건가요? 아 전혀 그럴 뜻이 아니고. 미친놈들이네.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어요? 주간 택배 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을 권고 식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생물 제품만 예외적으로 심야 배송을 허용한다. 이 미친놈들!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고 나는 건 이 새벽 배송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요번에 과로사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물량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힘들다 이런 문자를 남기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황심소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은 10시간씩. 방송을 하면 10시간씩 방송을 하면 네. 우리는 죽겠죠. 죽어나가죠. 죽어나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방송 시간을 제한해 줍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래도 방송 잘 되면 해야죠. 그렇죠. 지금 제가 너무 뭔 선물인가요? 소리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건 아닌데 저 공감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그 다음에는 볼 것도 기사님들, 없어요. 볼 것도 참 없어요. 기사님들 아, 네 참. 진짜 짜증나. 지금 이거를 사연이라고 내한테 가져왔어요. 유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야? 그러니까 비판적인 걸로 지금 사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살펴보지 않는 보여주기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에서 보여주기 꼼수를 하다니 적폐청산을 하는 이 아저씨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방금 비판적이라며.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달이 어디 있어요 대낮에 지금 몇 시인데 달이 어디 있어 달이. 아니 이 사람이 낮에 놓은 반달 노래도 몰라요. 아이, 자 이런 쏟아져 들어오는 배송을 그날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로 미뤄질 뿐이니 과로 방지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산재보험을 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택배 기사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부담, 추가 부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낮 없이 택배 나르시는 이런 기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이거 주문을 더 해야 되는 건지 택배비를 더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나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하면 돼요. 주문도 일단 덜하고 택배비 더 많이 내고 아니 나가지 말래며 정부에서 웬만하면 집에서 있으래며. 집에서 아니 그래도 한 번에 주문할 때 왕창 묶었어. 왕창 몰리면 왕- 물건 많대잖아요. 그래서 힘드시대잖아요. 아니 그러면 택배비 일단 이 처음에 주문할 때 택배비 내고 물건 받을 때 팁으로 또 택배비 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택배 받을 때 음료수 준비해놨다가 음료수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야. 그럼 또 왜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택배비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 그 택배비 말은- 돈 더 주면은 좀 처우가 좀 개선됩니까? 아니 택배비 더 주면 이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 저는 하루에 100개만 하는데 100개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요즘에 어차피 대학 나오고도 노는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 더 고용해가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진짜 소위 말해서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쓸데없는데 무슨 인턴 한다고 이
하나만한 돈 줄 게 아니라 택배비를 지금 대개 2,500원인데 2,500원이죠. 다 하나 5,000원씩 올려. 5,000원씩 올려요. 근데 이게 무작정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무작정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2,500원도 600원을 이 쇼핑몰이나 홈쇼핑한테 택배사가 리베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 거래 하든지 정부가 이거는 뭐 불공정 거래 아닌데 아닌 게 어딨어. 정부가 불공정 거래라면 그런가.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택배 배송시킬 때마다 얼마의 돈을 리베이트를 받을 게 아니라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2,500원 택배비에 600원을 택배 기사들이 얹어서, 네. 원래 배송회사 돈 뭐 그 주문하는 그렇죠, 회사에 다시 더 받는 거죠. 돌려줬다고요? 나쁜 엑스엑서들이네. 진짜 이런 거는 완전 삥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택배사들이 많으니까 이 택배사들끼리도 이거 물량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돈을 돌려줄 테니 우리한테 일을 다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된 거예요. 2,500원. 그거는 진짜 이 택배사들도 본인들이 그러면 스스로 많은 배달을 하고 그 택배 기사들은 스스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의 자해하듯이 자학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정부가 생각해 준다고 해서 기껏 한 거는 택배 기사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진정으로 정부가 택배 기사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제는 택배 기사가 택배 회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배달하면 배달할수록 10%씩 더 돈을 물건 파는 회사에서 택배 기사한테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언급이 되었긴 있는데 불공정 관행을 조사 및 개선. 근데 이걸 진짜 어떻게 건드리지 않으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한번 살펴보겠다. 불공정 아니죠. 살펴보긴 불공정 관행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이 공무원들이 특히 장관들이 누구한테 네. 좋은 소리 듣고 누구랑 잘 지내겠어요. 장관들이 택배 기사들하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걔네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공무원 국장 과장들이 택배 기사 그렇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3만 원짜리 식사 사드리면서 그렇죠. 네, 법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한잔 3만 원짜리 식사인데 네. 그거를 한 번 먹을 때마다 10번 먹었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는 사장님들하고 이 장관이나 국장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어울릴 텐데 이 관행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그래서 조사만 한대잖아요. 조사 및 개선도 있긴 있는데 이걸 입법을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입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 문제다 이래가지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는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조사해 이러면 당장 내일부터 바뀌어요. 근데 뭐 고용노동부 장관 말을 검찰총장이 듣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말을 검찰총장은 안 듣겠지만 네.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공문 한 장만 다 보내면 회사에서는 저절로 알아서 기어줘요. 그런데 일단 그 공문을 안 보내. 왜 안 보낼까요? 사장님들 친하니까 그렇죠. 싫은 소리 왜 하겠어? 그 공문 보내는 사무관이나 그 밑에 있는 구급 공무원은 아니 지금 그 회사 사장이 우리 장관하고 지금 맞먹는데 어디 그거를 감히 그렇죠, 보내. 그렇죠. 안 보내겠죠. 이래놓고 마치 택배 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김현미 장관이 내오신 이 다부진 약속을 마치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우리 교육부 장관이 내놓으신 이 다부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무슨 개소리도 아니고 아이 개소리는 좀 그랬어요. 닭소리인가요? 아 돼지소리구나. 이게 정확하게 지금 택배가 인상이 되면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방지와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걸 말이라고 당연하지. 그렇죠, 참. 그리고 택배비가 하나 2,500원 사실. 근데 거기에서 600원을 빼가지고 또 돌려줘. 그렇죠. LA 벼룩이 간을 내먹으래 이 XX들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정부에서 장관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장관을 있을 때는 조사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네가 장관 끝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그걸로 하겠다고? 이거 진짜 대통령 불러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되나요? 해보세요. 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킴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 주세요.